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속슬 26년 3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2년부터 이 속슬 표준 편차 매매를 시작했고요. 이제 그때 번 돈으로 지금까지 잘 시드 굴리고 있는 겁니다. 24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시드에 10%만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시드가 많이 불어나서 지금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어떤 도구, 툴들을 오히려 투자에 적용을 해서 일정 부분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그 기준을 세운 거죠. 개인적으로는 10월 전략, 7월 매수 매달 해드리고 있는데 좀 자극적인 제목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요. 돌아보면 7달러 갔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때 진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시대에 몰빵하지 않고 10%만 투자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저도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이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인 이 속슬 같은 경우에는 파생 상품처럼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수익을 좀 내보자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TQQQ는 트레이딩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모아가는 레버리지 형태로 QLD와 함께 적은 시드로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결국 몰빵했으면 저도 못 버텼을 거거든요. 근데 시드의 20%, 현재로서는 시드의 10%만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주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인생을 좀 바꿔보려면 어떤 똑똑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나만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0불이 또 다시 한번 도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유튜브에다가 속슬이라고 치면은 제게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제 거는 위에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한번 쭉 봤더니 속슬 뒤집으면 폭락 차트, 누구를 비방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좀 힘들긴 하죠. 모아가는 과정에서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 사고 잘못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속슬 뿐만 아니더라도 투자 전반에서 도움이 되는 전략이 바로 이 표준 편차 매매 전략이다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리스크 관리할 때 쓰는 이 표준 편차 툴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때 매수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10%가 만약에 빠져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금지하는 랩 같은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못하게 막혀요. 마이너스 10%가 되면은. 그러면 꼭 이때 못 사면은 그 다음부터 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때가 오히려 이 하락에 대한 기준이 매수점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년부터 꾸준하게 해왔었고요. 24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8불 이렇게도 있었고 40불까지 왔고, 보면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매수 조건을 이 표준 편차로 구해놓는 겁니다.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 3표준 편차인 건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데이터의 하루 변동폭은 들쑥날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요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 같이 여러 종목이 평균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보통 1년에 18번 혹은 20번, 그 레인지 자체는 15번에서 20번 정도거든요. 요때를 기준으로 내가 시드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500만 원씩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총 20번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매수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무서워서 팔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버티는 것이 바로 큰 틀에서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체결될 때는 또 미친 듯이 체결됩니다. 8.5%대 체결되고요. 9.74대 체결되고,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주식하는 것과 반대로인 거죠. 올라갈 때 어이구 빨리 사야지 하면 사시는 게 많은데요.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이게 큰 틀에서 속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ETF 같은 전략에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자료는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자료인 건데요. AMD가 메타에게 반도체 판매 계약하면서 스톡 옵션까지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MD가 장기 계약의 어떤 이점을 바탕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10%나 오른 거죠. 속슬도 AMD를 5%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막 급등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71불을 매도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71불을 오지 않고 70불대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를 못했어요. 이렇게 속슬과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채권, 팀프 반대로 가는 3배 레버리지 채권 자산을 동시에 들고 가다 보니까 얘가 빠질 때는 얘가 올라주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같이 올라옵니다. 되게 좋은 케이스예요. 여기 AMD가 5%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AMD 혼자 시장을 이끌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고점이다라고 봐서 매도 신호를 냈거든요. 뭐 이쯤 되면은 쏙쓸이 뭐 그냥 있어도 70불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뻘짓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60불, 70불 갔다가 7불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표준편차 전략을 통해서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게 되면은 요거를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준 따라서 매수하는 것이 결국엔 돈 버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투자하면 어렵기 때문에 남들이 말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레버리지는 위험하고 뭐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투자하게 되면은 고통받는 건 사실이에요. 상승폭은 너무 좋지만 하락할 때 기본 일반 ETF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단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0불 오르고 20불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불에서 7불, 6불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지나가는 분할 매수 전략이 아니라 진짜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1억 투자하고 500만 원을 넣었는데 나머지 9,500만 원이 그냥 예수금으로 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3배 더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상승과 하락 반복에서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편차는 이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인 분포를 나타냅니다. 뭐 되게 어려운 내용 같지만 쭉 이 데이터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간으로부터 요 레벨이 가장 많았고요. 요거를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만 움직이는 것이 바로 1 표준 편차인 겁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보면은 이렇게 분포도가 훨씬 더 넓은 여기까지가 이제 이표준 편차인 거거든요. 그럼 확률적으로 95.4%는 이표준 편차 안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하락폭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까지가 1년 내내 움직였으면 마이너스 9% 빠졌으면은 거의 최대로 많이 빠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3표준 편차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은 제가 특별 생방송이라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수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여기도 잘 안 오거든요. 1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오히려 더 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면 뭐 40불 때도 있었고요. 근데 요런 식이 계속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틴게일 전략인 건데 투자에 접목해서 똑똑하게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70불 때 지금 또 들어가라는 거냐라고 하시겠지만 70불 때 들어가는 전략은 좀 달라야 되겠죠. 더 잘게 분할해야 되고요. 더 안전하게 시드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든 카지노 같은 데 보면 더 이상 배팅 못하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이기면 끝나기 때문에 시드가 무한하다라고 하면은 카지노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카지노 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드가 무한한 그 카지노의 그 게이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깨고요. 1년에 20번 정도 1표준 편차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준 편차의 레벨을 설정해 놓고 뭐 6이면 6, 7이면 7, 7%가 빠지면 매수한다. 1년에 20번 정도. 그러니까 시드를 대략적으로 역산해서 뭐 보유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몇 개 해드릴게요. 자, 2024년 10월 22일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한 거거든요. 처음에 매수가 안 돼서 뭐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스러웠을 텐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때부터 미친 듯이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질 때 보통 사람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뭐 죄송합니다. 아니면 뭐 내가 사라 그랬나요? 아니면 벌면은 돈 줄 거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나 어떤 그 뭐 의식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매수를 잘 해보자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왔을 경우에는 이제 시드가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표준 편차는 마이너스 6.61이었어요. 그러니까 6.61 빠지면은 매수하자라는 거였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럽다 보니까 이 표준 편차를 중간에 전략 변경을 했었습니다. 25년 2월 25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도 6.77 수준의 레벨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변동폭이 큰 것처럼 보여도 1표준 편차는 6에서 한 8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이 매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드린 가격 바로 위로 체결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보시고 6.77 수준의 1년 레벨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어떨까? 5.78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좋았기도 하고 변동폭이 좀 작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 정도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5.78인데요. 70불대에서 5.78 하는 게 좀 두렵기 때문에 제가 역사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레벨인 8.3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이때 7월 10일 날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7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7.06이거든요. 이때 보세요. 속슬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고 싶으실 거거든요. 보세요. 60불에서 30불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있어서 몰빵 1억이 있으면 1억을 몰빵하게 되면은 이제 저세상 가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 매수해서 평단 낮춰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낮추게 되면 한 40불 정도 될 거거든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생으로 버틸려고 하면 못 버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 따로 하셔도 좋은데 어쨌든 이 레벨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에 분명히 둘 필요가, 무조건 분할 매수는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을 현재 멤버십 분들하고 8.3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으로는 한 7%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크게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분할 매수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저항받는 것이 속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저항받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7, 6 이런 숫자가 더 자주 체결되고 훨씬 더 많이 그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저처럼 한 8.3 정도로, 그리고 더 잘게 쪼개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7불, 20불, 50불보다 지금 71불이면은 똑같은 수량으로 매수하기엔 좀 버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70불에서 한번 끊고 전량 혹은 대부분의 한 80% 이상의 비중을 매도하면서 딱 끊고 다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5불부터 지금 매수 체결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부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그냥 하던 것보다 수량을 반으로 줄이셔야 될 겁니다. 뭐 자산이 갑자기 2배로 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수량 자체를 반으로 줄여야지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뭐 딱 숫자만 드리고 이때 매수하세요 하면 좋겠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판단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이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본인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미해서 더 잘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같이 하시는 분들은 또 멤버십도 관심 가져주시면은 제가 또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